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의 이준영 소장입니다. 오늘 일상의 이야기와 취향이 담긴 마을을 품은 집 후암연립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을 했거나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사례가 아니라 도시공감이라고 하는 건축을 전공한 팀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는 마을에 살면서 또 회사가 사무실이 마을에 있으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뭔가 공간을 만들고 운영해보고 싶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사례들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 사무소이고요. 2014년에 설립을 해서 창업을 했는데 이 지역 후암동에 들어온 건 2016년 봄쯤이고 그때 저도 이제 후암동에 들어와서 살면서 지금 한 6년 차, 7년 차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암동에 살면서 일하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사무실의 배경이고요. 저희 사무실이고 오래된 주택을 고쳐서 쓰고 있고 현재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팀원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SNS, 제 개인 SNS에 저를 소개하는 문구인데 저는 공간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고 청소하는 건축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운영의 가장 큰 부분은 저는 특히 이런 공간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청소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하는 건축가라는 별명을 그냥 제 스스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고, 현재 저희가 있는 이곳이 후암거실인데 1, 2층에 카페가 있잖아요. 그 카페 밤에 이제 저도 가서 카페 마감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4번 있기 때문에 밤에는 이제 카페도 지키는, 그래서 요즘에 엔잡러라는 게 유행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생겨났는데, 제가 엔잡러죠. 건축도 하고, 카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건축가로서 후암동이라는 동네에 와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동네를 만드는 일이 뭘까 고민을 했고, 또 동네는 어떻게 하면 다양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창업할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고민을 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후암동 처음 들어보시거나 또 처음 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두터울 후자에 바위 암자 써서 후암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터바위 마을입니다. 그래서 16년에 실제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다양한 집들이 한 동네에 있는 거. 그래서 보시면 단층의 오래된 주택부터 좀 2층 구조로 된 목조주택처럼 보이는, 그리고 빌라들, 뭐 이렇게 다양한 근현대사에 있는 다양한 주택들이 한 동네에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같은 위치에서 계속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것들인데 조금씩 변했어요, 동네가. 빌라가 더 들어서기도 하고, 또 새로운 빌라가 들어서기도 하고, 또 완성되기도 하고, 가운데 있던 집은 사라지기도 하고, 이처럼 동네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동네 속에서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후암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된 문방구들이 남아있고, 이 문방구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키즈라고 하는 방송에 이제 여러 번 노출이 되면서 또 후암동을 알리게 된 후암동의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운영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 엄청 큰 카페도 열었죠. 그래서 노홍철이 책방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곳을 열었을 때는 많이 찾기도 했던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산자락에 있는 동네가 후암동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 가로수를 기준으로 이쪽 반대편에 있지만 남산 쪽으로 가면은 좀 경사도 있고, 반대로 이제 이런 신축 건물도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하는 어느 동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 동네가 후암동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있는 이쪽 같은 경우는 재개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신축이 전혀 안 돼요, 현재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래된 주택들, 보시는 것처럼 좁은 골목 안에 이런 목조 주택들,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동네가 후암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의 모습이 좋아서, 매력을 느껴서, 그리고 또 골목골목 이제 어디서나 남산이랑 서울타워가 보이는 게 좋아서 사실은 아무런 연고도 없고 후암동에 인연이 없었는데 16년에 그냥 무작정 동네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착을 하게 됐고, 그게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간직한 동네고, 반대로 높은 곳에 가서 보면은 서울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서쪽이거든요. 인천 쪽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63빌딩부터 해서 서쪽이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후암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한양 도성 바뀌긴 하지만 가축을 관리하는 전생사라든가 남묘라든가 그리고 작은 촌락들이 있었던 동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후암동이라든가 이런 지명이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작은 촌락을 이루었던 것을 확인할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주거지로서 이게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은 용산 미군기지고 과거에 이제 미군이 오기 전에는 일본군들이 차지했던 병영의 자리이기도 한데 그 위에가 이제 후암동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아까 가로수가 있었다라는 길 보여드렸잖아요. 사진 속에 그 길이 요 후암로고 저희는 요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산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작은 마을들이 이렇게 점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1911년의 지도니까 네. 이제 갈수록 보시면 조금씩 도시의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때만 해도 이미 일제강점기가 이제 본격화되고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이런 큰 길의 조직들은 현재랑 굉장히 유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문방구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삼판소학교, 지금은 삼광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의 후문에 있는 문방구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허운이랑 허웅 형제가 많이 나오는데 방송에 그 형제가 나온 또 허재까지 3부자가 나왔던 용산중고등학교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본격적으로 주거지로서 개발이 되면서 일본인들 아니면 일본인 회사, 학교 이런 것들이 이 일대에 많았던 동네가 후암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전후에 지어진 목조주택들이 남아있고 그런 주택들이 지금까지도 일부 남아있는 모습들이 앞에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주택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도 한 장인데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들이 다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땅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인이 소유했던 땅은 주황색이거든요. 면적으로만 봐도 사실은 몇 배 이상을 땅들을 다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거주하고 또는 이제 회사가 있었고 했던 그런 동네가 후암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현재 상황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조사를 해서 후암동에 들어왔던 건 아니고 건축가로서 우리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동네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동네에 왔는데 남산이 보이는 거, 또 이런 골목의 모습들, 오래된 집들부터 최신의 집까지 다양한 집의 형태들이 한 동네에 있는 게 단순히 건축가로서 매력을 높여서 후암동에 자리를 잡았고 이제 후암연립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암연립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사실 연립하면 연립주택을 떠올리기 쉬운데 하나의 집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도시공감이라고 하는 팀이 후암동에 자리 잡고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그냥 총칭하는 다 아우르는 뭐 요즘에 로컬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로컬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립이라는 의미는 연립주택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을의 이야기라든가 작은 공간이 후암동에 연속해서 쌓여간다, 연속해서 만들어져 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후암연립이란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건 사실 뭐 발표 자료니까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현대 사회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사실 굉장히 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일상의 공간인데 그것이 갖는 의미를 조금 저희 나름대로 재해석해보고 그걸 마을이라는 공간에 대안적 형태로 제안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저희는 다 후암연립이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그런 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실 텐데 특히 서울, 인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광역시나 아니면 이제 대도시,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큰 도시에서 청년 세대들이 특히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아니면은 뭐 자가는 소유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점점 작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사회적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한때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주거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뭐 잠을 자기도 하고 하지만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사실 과거에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가족 단위로든 아니면 친구를 부르든 친척을 부르든 해서 집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한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일변도로 다 변화하고 있잖아요. 특히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층 주거지들이 많이 사라지고 아파트 일변도로 다 변하면서 이 아파트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의 형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살기 좋고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데
아파트로 변함으로 인해서 주거비가 높아지니까 사실 청년 세대라든가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고, 그런 아파트로만 다 바뀌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 아파트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 일변도로 바뀌어가는 주거 환경 속에서 요즘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인 형태의 주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쉐어하우징이라든가 코리빅이라든가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 이런 주택의 모델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도 한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때는 잠깐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주거 형태를 제시하고 새로운 주거 모델을 통해서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는데, 고민하다가 이거는 우리가 다루기에는 사업의 규모도 크고 정말 장기간으로 바라봐야 되고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함부로 저희가 하기엔 좀 쉽지 않겠다. 이거 잘하시는 분들 너무나 훌륭한 분들 많은데 제가 직접 하기엔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다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이어그램인데, 집이라는 공간에서 과거에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모든 게 사실 일상생활이 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났는데, 집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런 거를 다 제대로 갖추고 하기가 쉽지 않다.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다 갖추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은 집에서 하더라도 그 외에 밥을 먹고 작업을 하고 책을 보고 놀고 빨래를 하고 이런 것들은 마을에 있는 공유 공간에서 필요할 때만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그러면 마을이 집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사실은 상상을 한 거죠. 아이디어를 낸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저희가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의 캐치프라이즈 중에 하나가 마을을 집으로, 그래서 집을 하나의 건물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후암연립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마을 아카이빙.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건축가로서 우리가 이 동네에 살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그런 오래된 집들을 기록하는 거겠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활동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유 공간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집 밖으로 나온 우리 동네 공유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집에서 하는 것들을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공유 공간에서 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2017년에 후암 주방을 시작으로 서재, 거실, 별채 순서대로 저희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두 가지는 사실은 그 마을 아카이빙에서 출발한 활동과 공간이고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집 밖으로 나온 우리 동네 공유 공간이라는 컨셉 하에 만들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후암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남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암로, 후암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빌라도 많고 남산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면 이쪽, 저희 공간들이 몰려있는 쪽은 서울역과 숙대입구역에 가까운데, 여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이 가능한 예정구역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후암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쭉 요 한 길을 따라서 그 길 주변에 저희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 길을 선정했냐라든가 왜 이런 형태로 공간을 늘려갔는지. 사실은 처음에 후암 주방을 맨 처음 만들 때 우선은 공유 주방이다 보니까 시장하고 가까우면은 시장과 동네 마트들하고 가까우면 재료를 사거나 이런 게 용이하겠다 싶어서 후암시장을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찮게 후암 서재를 두 번째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고 나서 저도 이제 동네에 살면서 일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주방과 서재가 있는 요 길이 이 동네의 생활가로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생활가로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냥 어느 동네나 가면은 오래된 슈퍼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야채 가게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막 많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시장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생활가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 그런 생활가로였던 거죠, 이 동네 안에서는. 그래서 숙대 입구역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이 동네를 올라올 때도 요 뒷길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가로처럼 요 길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방과 서재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간을 만들 때는 요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이 공간들을 우선 늘려갔으면 좋겠다. 후암동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 주변에서만 좀 공간이 집중적으로 계속 탐문을 했고, 현재까지도 그래서 요 주변에 공간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저희가 있는 이 후암 연립 카페랑 거실까지 다 포함하면은 공간의 개수, 물리적 개수로만 따지면 8개이고요. 건물의 개수로 따지면 6개 정도의 공간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었던 공간이 이제 공유 주방인 후암 주방이고, 사실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요리가 있는 곳 후암 주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그러니까 공유 주방을 요즘에 많이들 재생 지역이든 아니든 공유 주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공유 주방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기획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밥 해 먹고 싶은데 집이 작고 원룸에 사실은 요리할 공간이 좁잖아요. 근데 그걸 이런 조리 도구나 가전이나 이런 걸 다 갖추고 하기에는 쉽지 않고, 결혼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가정용 주방인데 내가 원룸에는 다 갖추기 힘든 정도로만 세팅을 하자, 그런 형태의 공유 주방으로 저희는 기획을 했고, 지금은 한 5평 정도 되는 공유 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공간은 사실 여기였어요. 그래서 시장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 굉장히 작은, 그래서 전면에서 보시면 커 보이지만 깊이가 한 2m밖에 안 돼서 실제로는 들어가서 보면은 한 3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간이었고, 여기 보시면은 시장이라고 이제 글씨가 보이실 텐데, 정말 시장에 걸어서 한 1, 2분이면 뭔가 사올 수 있는 동네 정육점 마트에서 그런 곳에 위치했었고, 이때만 해도 저희가 공간을 만들 때 정말 이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이 공유 주방을 쓰라고 하면 사람들이 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돈을 내고 쓸까? 그리고 한편으로 저희는 월세 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목표는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니까 월세만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분들이 그 당시에 저희랑 함께 일했던 분들인데, 점심 먹고 좀 추웠을 텐데, 한 2, 3월 됐을 거예요. 쌀쌀했을 텐데 밥 먹고 가서 막 공사하고 이런 모습이고, 여기 사진에서도 보셔도 뭔가 이렇게 가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생활가로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주방의 모습이어서 지금 보면 굉장히 어설퍼요. 어설픈데 크지도 않고, 근데 2명 정도가 와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든 친구든 누구를 위해서 간단하게 밥 한 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그럭저럭 쓸만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던 주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공간을 운영한 지 한 3개월 만에 저희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하루에 2팀만 예약을 받는데 풀북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50건 이상의 예약이 막 차는 거죠. 그리고 막 이 공간을 빨리 예약하려고, 왜냐면 기념일이나 생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 예약을 하고 싶어서 막 언제 예약을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그렇게 약간 과열되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런 공유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공유 주방을 이용하고 싶어 했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제 인지하고, 어떻게 보면 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그때 조금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년을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공간에서 계속 이제 예약을 매일 받으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처음에 들어간 비용이 회수되기도 했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너무 적은 비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게 있고, 또 저희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방으로 바꾸자 라고 해서 이제 만 2년 운영하고 나서 이렇게 확실히 좋아졌죠. 돈을 조금 쓰면 이 정도, 뭐 많이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돈을 조금 더 쓰면 이 정도 이제 개선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요 형태로, 크기는 넓어지지 않았지만 이 형태로 이제 운영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긴 한데, 저희 공간은 이제 지금부터 주방부터 시작해서 보시는 모든 공간은 다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100% 온라인 예약제. 사실 전화로 문의하셔도 정말 죄송하지만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달라고 해요. 나이가 있으셔서, 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게 어려워요 하셔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효율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서 비즈니스가 뭐 비용을 많이 버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일일이 다 전화 응대를 해서 뭐 전화 예약 받고 현장 예약 받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득이 저희는 공공이 아니니까, 민간이니까 100% 온라인 예약을 받는데, 온라인 예약을 받고 무인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이용하듯이 예약하신 분한테 저희가 문자로 비밀번호나 이런 걸 안내해드리면 그분이 정해진 시간에 와서 공간을 쓰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을 저희가 만날 일이 없어요.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이용해야겠는지, 어땠는지 만날 일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함 주방에서 시작된 게 이 방명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지금은 그래도 제가 사진을 조금 제가 준비된 방명록에 쓰신 것들을 조금 이렇게 사진에 넣었는데, 처음에는 본인들이 그냥 영수증 뒷면 그리고 이렇게 뭐 박스 같은 걸 찢어서 갖다가 뭐 잘 쓰고 갑니다,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뭐 이런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쓰더니 그게 자꾸 쌓이니까 그럼 방명록을 놔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방명록을 놓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은 모든 공간에 방명록이 있어서 공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방명록을 보는 재미가 또 있는,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특징이 사실 저희 후암 주방이나 후암 연립의 공간들만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이게 콘텐츠로서.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거는 없어지긴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초반에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실제 이용하신 분들 중에 주변에서 식자재를 구입하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동네 마트나 그 시장이나 이런 데서. 근데 실제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물론 전체 재료를 다 여기 사진 않을지라도 작은 거라도 근처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게 처음보다 점점 이게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냉장고나 이런 걸 열어보면은 이용하시는 분들 누구가 식자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파스타를 해먹기 위해서 마늘을 이만큼 샀는데 파스타 한 끼에 마늘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남은 거를 두고 간다든가, 아니면 케찹을 한 통을 샀는데 한 3분의 1밖에 안 쓰고 두고 간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공유 주방 안에 냉장고에 뭔가 식자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이 나고 리뷰를 보고 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장을 안 봐갖고 오고 먼저 와서 문을 열어서 주방에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바로 앞에 나가서 장을 봐오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이제 뭔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지금 미역국은 한 300인분, 미역국을 끓일 수 있는 미역은 한 300인분 있을 거예요. 이게 미역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작은 봉투인데 한 20인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자꾸 사오는 거예요. 이만큼씩 쓰는데. 그래서 미역국 한 300인분? 마을 잔치할 수 있을 정도로 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소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흔히 이제 계획 수립 파티 이야기하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에 선순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 저희 주방을 이용하시는 팀들이 하루에 많아야 2팀이고 인원도 적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저희한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역의 상인들이 돈을 벌어, 이거는 사실 절대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간을 이렇게 지역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동네 슈퍼 가서 뭐라도 하나 사고 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알거든요. 동네 주민인지 여기 온 청년들인지.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슈퍼 가거나 정육점 가잖아요. 그러면 상인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는 거예요. 후암 주방 오는 친구들이 와서 고기도 사가고 뭐도 사가고 해. 그게 사실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친구들이 다 배달만 시키고 딴 데서 마트 가서만 사오고 시끄럽게 하고 막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상인분들께서는 저희를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도 지역에서 이제 작은 소비들을 하니까 덕담이라도 보면은 인사치레라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데 더 힘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조금 큰 공간, 현재의 공간에서 3평짜리에서 조금 키워서 5평짜리 공간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이렇게 조금은 더 쾌적해진 공간에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옮겼잖아요. 그 3평짜리 공간, 주방에 있었던 공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만든 첫 번째 공간이 지속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해서 거기에서는 주방이라고 하는 컨셉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주방이라는 컨셉을 유지하면서 최근에 홈베이킹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베이킹에 특화된 주방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렇게 베이킹, 제과제빵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빵집처럼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그래도 가정에서는 다 좀 두기가 부담스러운 기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빵이나 간단한 구운 과자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주방에 비하면 예약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뭔가 이런 거를 취미로 하시거나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벤트 했던 때 모습이고, 이런 이제 오븐이나 이런 것들 좀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구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공간을 만든 순서대로 보면 두 번째 만든 공간이 후암 서재이고요. 주방하고 같은 해 만들었어요. 주방을
5월쯤에 봄에 이제 오픈했으면 서재는 한 3개월 만에 잘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그해 겨울에 이게 되나 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집 밖으로 나온 공유 공간을 만들려면 주방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약하기 때문에 빨리 두 번째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재라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좀 책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집에 가지고 있고 싶은 서재, 잠자는 방 말고, 그리고 원룸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원룸은 한 공간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잠자면 침실, 일어나서 밥 먹으면 식당, 이거 주방, 그리고 거기서 작업하면은 뭐 작업 공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오롯이 내가 책 보고 일할 수 있는 서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함 서재라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 테이블이 있는 크지 않은 공간이고요. 이곳은 이렇게 책을 볼 수도 있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의 성격인데, 어떻게 보면 포함 서재는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위만 보면 카페랑 뭐가 달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카페에서 우리 책 보고 뭐 작업하고 노트북하고 다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재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다른 공간과 또 다르게 서재가 유의미하다고 보는 거는, 포함 서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을 대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본이에요, 그게. 내가 2시간을 쓰고 싶어도 저희는 8시간을 대관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뭐 10시부터 6시까지인데 2시 와서 4시에 나가든 뭐 4시 와서 6시에 나가든 저희는 그 상관없이 그냥 기본 8시간 동안 한 팀씩 또는 한 명씩 예약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10시에 와서 책을 보거나 뭔가 작업을 하다가 배고프잖아요. 그럼 점심때 동네에 밥 먹을 데가 어딘가 찾아서 밥을 먹고 또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들고 동네 산책하다가 다시 와서 또 책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되면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의 그 표현 중에 아지트 같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호암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호암동에 와서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동네에 갔을 때 카페나 맛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긴 쉽진 않잖아요. 카페에 가서 한 2시간 앉아 있다가 또 일어나서 맛집 갔다가 또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여행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곳에 오면은 하루 종일 그냥 이곳을 아지트 삼아서 여기에 짐도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를 조금 누릴 수 있는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아지트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책들도 뭐 이용하신 분이 자기가 보다가 두고 간 책들, 아니면 저희가 이런 서재를 만드는 걸 알고 주변에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할지라도 주변의 주민이나 상인분들이 준 책들,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지금은 많이 좀 책들이 종류도 다양해지고 또 책의 그 권수도 좀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요거는 사실 제가 좀 재밌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작년, 재작년 코로나가 좀 심각할 때 저희 공간들도 타격이 없진 않았는데, 다행히 카페나 음식점이나 다른 업종을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희는 그래도 예약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오히려 사실 더 잘 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어쨌든 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한 타임에 한 팀씩만 쓴다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데 답답하니까 나오긴 나야 되는데 조금 더 안전하고 우리끼리 쓸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저희 서재 같은 공간들을 좀 찾아주시는 것 같고, 실제로 요거는 요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온 부부가 이제 남겨주신 인스타그램인데, 아마 학교를 안 가서 아이를 데리고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이제 밀린 책도 보고, 부부 입장에서 너무 좋았대요. 책도 보고 뭐고. 근데 이제 아이의 표현에 의하면 너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아빠랑 캐치볼도 좀 하고 동네에서 하는 게 좋은데, 여기는 좁은 공간에 엄마 아빠랑 같이 갇혀서 책밖에 못 보니까 본인은 별로였다라고 하는, 여기 써있죠. 솔직히 집에 있는 게 나았다고 하는 좀 안타까운. 근데 어쨌든 코로나 때도 여기 저희 거실도 마찬가지고 서재도 마찬가지고 좀 프라이빗하게 우리끼리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희는 감사하게도 영업 제한은 받았지만 예약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운영이 가능했던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만들었던 공간이 지금 저희가 있는 후암 거실이라는 공간이고요. 보시면 뭐 채널 스피커 그리고 영상 이런 것도 좀 빵빵하게, 소위 속된 말로 빵빵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거실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관습적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가 거실하면은 딱 큰 TV가 있어야 돼요. 한쪽 벽에는. 한쪽에 소파가 있어서 주말에 들어 누워서 리모컨이나 돌리면서 채널 계속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거실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만들고 싶었어요. 네,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공간이고,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뭐 넷플릭스,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유료로 보죠.
그래서 한 달에 뭐 많이는 두세 개 같이 보시는 분들은 막 3, 4만 원 낼 거예요, 한 달에. 근데 그렇게 돈을 주고 영상을 소비하는, 돈을 주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휴대폰, 작은 화면, 아니면 노트북, 태블릿 이렇게 봐요. 이동 중에 보고, 침대에서 보고. 근데 영상은 점점 고화질이 되죠. 근데 점점 우리가 보는 화면 작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 그래서 그러면 맨날은 아닐지라도, 매일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어쩔 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모여서 술도 한잔 하면서, 아니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정주행도 하고 못 본 영화도 좀 보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자기 집에 있으면 사실 제일 좋죠. 꿈 같은 공간이죠. 홈시어터가 있는 공간.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포함 거실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정말 그래서 소파를 뒀고 큰 화면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4인 소파와 이 영상, 이것 빼고는 사실은 다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채워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셨겠지만 남산타워가 너무나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는 게 저희가 이 공간을 선정할 때 정말 고민 없이 이 공간을 선정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커튼 딱 쳐놓고 영화 보다가 영화 끝나면 창 열어서 남산, 특히 밤에는 또 야경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는 거 정말 좋아하셔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방, 서재, 거실, 집 밖으로 나온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가면 뭐 할지 그냥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주방 가면 밥 해 먹으면 되고, 서재 가면 책 보면 되고, 거실이면 TV 보면 되겠네 라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딱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별채라는 공간을 만들게 됐는데, 그 세 가지만 운영을 할 때만 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공간이 뭐냐, 어떤 공간에 더 만들 계획이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는 집 밖으로 나온 공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방, 서재, 거실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것들 중에, 집에서 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마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답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빨래, 세탁이었고, 근데 사실 세탁은 지금 많이 밖으로 나왔죠. 코인 세탁이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별채를 만들 때도 세탁도 후보 중에 있었어요. 코인 세탁. 그래서 포함 등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코인 세탁이. 그래서 또 별채를 만들 때만 해도 후보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별채를 만들려고 하는 공간 앞에 세탁소가 있었어요. 코인 세탁은 아니지만 그 프랜차이즈 세탁소가 있어서, 거기에 코인 세탁을 만들면 동네에서 이거는 이제 상인들하고 싸우자, 우리 약간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일단 세탁은 후보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지금 별채 만들고 나서 지금 포함동이 한 2군데 코인 세탁이 생겼어요. 장사가 엄청 잘 된대요. 그래서 약간 후회하고 있죠. 네, 저희가 만들었으면 더 이쁘게 만들었을 텐데. 네, 그래서 어쨌든 동네에 2개의 코인 세탁이 지금은 생겨서 앞으로도 저희가 코인 세탁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네, 일단 그건 동네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세탁 말고 이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욕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에도 욕조를 많이 안 만들고 샤워부스 만들고 이렇게 하는 추세이긴 한데, 욕조를 자주 안 쓰니까. 근데 우리가 또 갈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 갈 때 다 스파 있고 히노키탕 있고 이런 데 막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비싸도. 아니면은 해외여행 다닐 때는 뭐 일본에 가서 그런 걸 즐긴다든가, 아니면 교회에 그런 펜션이라든가 호텔에 찾아가는데, 굳이 그렇게 멀리 가거나 하루 자고 오지 않아도, 또는 대중목욕탕에 가지 않아도 내가 집 가까운 곳에서 뭔가 반신욕을 하거나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프라이빗하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든 공간이 후암 별채인데,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앞에서 이름을 붙인 것처럼 후암 목욕, 후암 욕조 이렇게 하면 좀 어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직관적이진 않지만 후암 별채는 그렇게 해서 좀 이름이 탄생하게 됐고, 네,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숙박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숙박을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하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욕하고 나오면 이렇게 잠도 오고 막 나른해지잖아요. 그때 잠깐 쉬거나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휴식 공간이고요. 이 공간의 핵심은 사실 여기 욕조죠. 그래서 큰 욕조가 있어서 혼자 와서 물 받아놓고 음악도 듣고 가볍게 음료도 한잔 하면서 목욕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 네. 스타일러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없는. 그래서 저희가 요거 지금은 또 귀찮아서 안 하는데, 초반에 만들었을 때는 청소하러 가면 겨울에는 일단은 제 옷부터 여기 넣고 청소 시작하는 거죠. 네, 스타일러 써보려고. 그래서 스타일러랑 이런 어메니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서, 굳이 우리가 막 호텔, 그러니까 1박을 하러 간다는 얘기는 뭔가 챙길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담을 좀 최소화해서 반차 쓰고 올 수 있거나, 하루 이렇게 휴가 냈을 때 부담 없이 집은
잠은 집에 가서 자더라도 여기 와서 반나절 좀 휴식을 혼자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후암배치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조가 있는 공간이고요. 사실 방명록 말씀드렸는데 아마 방명록 사진을 제가 넣지는 못했을 텐데 이곳도 방명록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리뷰나 이런 거 보면 방명록을 많이 보시는데 다른 곳과 방명록과 여기 다른 점은 다른 곳은 주방은 특히 연인들이 약간 방명록이라기보다는 서로한테 뭔가 이렇게 써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개 오늘 내 생일상 차려줘서 고마워, 아무개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데 여기는 정말 혼자 오는 공간, 1인 전용 공간이니까 혼자 와서 조용히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통 오시는 분들이 뭔가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있으신 분들, 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딘가를 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본인이 느낀 감정들을 이렇게 쭉 써내려가서 일기처럼 그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거를 막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실 때. 근데 저도 이제 혼자 가서 청소할 때 그걸 이렇게 쓴 거를, 지나온 걸 보거나 새로 써인 걸 보면 눈물이 핑 돌 정도가 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좀 빨라졌을 수도 있는데 혼자 있으면서 본인을 되돌아보고 자발적 고립이란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와서 좀 힐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렇게 후암벨체라는 공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한 기업이 이제 욕실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런 수전이라든가 변기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욕실 문화를 선도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저희랑 협업을 해서 후암벨체와 똑같은 컨셉의 공간을 본인들의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2호점 개념처럼 후암벨체 이누스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조금 이용하는 방법이나 시간이나 1인 전용 공간인 거는 또 동일한데 공간의 컨셉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좀 히노키탕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 공간이어서 여기가 휴식 공간이고요. 이렇게 간단한 차나 음료나 머리를 말릴 수 있는 파우더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주방, 서재, 거실, 벨체, 노트는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노트까지 이렇게 공간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공간이 꽤 많아졌어요.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 그런데 각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저희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처음부터 어느 기간 동안 몇 개를 만들어야지, 어디에 이런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집 밖으로나 우리 동네 공유 공간이라고 하는 컨셉만 가지고 이 동네에 하나씩 만들어 보자 라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각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공유 주방이 필요해서 포함 주방에 온 거고 책보고 공간을 찾다가 서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시면 주방도 있고 서재도 있네 라는 걸 아시지만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걸 좀 연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마을 안내소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가 공간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저희가 있는 이 후암거실 1, 2층이 공간이 비게 돼서 그럼 거기에 우리가 마을 안내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을 안내소를 만들고 거기에 리플렛이라든가 이런 관련 자료들을 넣어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이런 개념들, 우리가 왜 이런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을 안내소는 안내소의 기능만 있으면 사실은 수익이 안 나는 공간이잖아요. 단순히 인포메이션 센터니까 보통 우리가 관광지 가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다 마을 안내소잖아요. 돈을 받지 않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사람 한 명 세워놓고 이렇게 안내만 하는 걸로는 사실은 이게 수익이나 공간 운영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1, 2층에 카페를 만들고 있고, 그 카페도 저는 이제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쌓이고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든 할 수가 있는데 카페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음료도 레시피도 있어야 되고 커피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다고 공간을 만들 줄 안다고 카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고민했던 게 마을 안내소를 만들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카페가 필요하겠다. 근데 카페를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러면 동네에 있는 우리 후암동에 있는 혼자 하시는 독립 브랜드 로컬 카페 중에 협업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사실 카페 우리다라고 하는 실제로 있는 카페였어요. 저희가 자주 갔던 카페였는데 이 카페 사장님한테 제안을 했죠. 저희가 이런 공간에 1, 2층에 이런 안내소의 개념을 담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 카페를 해야 될 것 같다. 사장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카페를 해달라 라고 제안을 했고, 감사하게도 정말 망설임 없이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1층에 계신 거예요.
그 사장님이.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카페 우리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대로 가져오고 메뉴라든가 전반적인 건 다 맡아서 해주셔서 1, 2층에서는 카페처럼 운영하면서 이런 마을 안내 기능을 담게 된 거죠. 그래서 카페랑 이 공유 공간이 다른 거는 공유 공간은 예약하신 분들만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네 분들 중에 저희 공간을 밖에서 많이 보지만 안에 못 들어가 보신 분들 많고 왜 이런 걸 만드는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라는 공간은 굳이 커피를 마시는 것도 부담이 없고 굳이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 안내문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턱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출입하면서 공간을 쓰든 안 쓰든 누구나 출입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좀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카페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저희가 주방을 한번 옮겼잖아요. 조금 넓어진. 사실 그 자리가 카페 우리다가 있던 자리예요. 저희가 앞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카페 우리다를 저희가 섭외해서 저희랑 같이 해주세요 하고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저희 후암주방 옆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후암주방을 옮기고 기존 후암주방 자리에 제빵실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 일이 일어나면서 공간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네트워킹을 해야겠다. 아직 네트워킹이 멀긴 했는데 조금씩 이제 단순히 공간을 늘려가는, 하드웨어를 물리적 공간을 늘려가는 거는 이제는 조금 멈추고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더 긴밀하게 연결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리플렛, 각 공간에 대한 소개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네에 이제 계셨던 분들도 이걸 보시면 이런 이유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이 길 걷다가 주방도 보고 서재도 본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네 라고 알게 되시는 거죠. 사실 저희 목적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네, 카페 모습이고요. 이렇게 브랜딩 하면서 후암연립이라는 브랜딩도 사실 그래서 작년에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후암연립이라는 이름으로 주방을 만들고 있던 게 아니라 후암 주방을 시작으로 하나 둘 만들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수가 만들어지고 정리가 되면서 후암연립이라는 브랜딩을 작년에 하게 됐고, 관련된 굿즈들도 나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온 우리 동네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공간을 쭉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남은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까지 만들어서 리플렛도 만들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저한테 남은 숙제이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인 아카이빙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공간을 만들기 전에 맨 처음에 한 활동이 사실은 이 아카이빙 활동이에요. 더 먼저 한 활동.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가능했던 이유는, 공간을 만들려면 단돈 얼마라도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공사비도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 그럴 돈도 없었거든요. 사무실 포함된 거 왔을 때는 사무실 공간 고치기도 막 허겁지겁 허덕이면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 6개월 이상은 그냥 사무실 운영하면서 아카이빙을 더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건축가로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암가록, 집가자에 기록할 녹자를 써서 집을 기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많이 하지 못했어요. 한 30개 동 정도를 이제 실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건축가로서 우리가 막 억지로, 사실은 저희는 사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주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 주민 조직을 만들어, 이런 게 아니니까 건축가로서 우리가 부담 없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저희는 기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약속해서 가서 시측을 하고 그 도면으로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했던 작업이고, 2층에 사셨던 주민이, 여기에 사셨던 주민이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셔서 기록을 했던, 이게 나가서 외부나 내부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요. 실제로 이분이신데 이제 간단하게 기록도 하지만 이제 인터뷰, 막 정형화된 인터뷰는 아닌데, 예를 들면 왜 우리한테 신청을 해주셨는지, 동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간단한 인터뷰를 해서 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측했던 도면의 모습에 손으로 그렸던,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건축가다 보니까 이제 와서 다 전산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이것도 기록했던 집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큰 집이에요. 보셔도 뭔가 정말 깨알같이 써있죠. 글씨들이 다 저희가 주의자라든가 이런 걸로 재서한 집인데, 요즘은 재밌는 거는 여기 외부인데 이런 공간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도면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가 집인데
테라스 같이 뭔가 있죠, 바깥에. 이게 제 사진이 있나? 네, 요 큰 길에 있는 집인데요. 마당이 넓은 집인데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재밌는 거는 특히 이제 저희한테 이런 후암 가로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우선은 토박이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토박이에요. 근데 젊은 분이,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인 것 같은데 3대가 후암동에 살고 계세요. 할머니, 어머님, 본인 신혼집까지.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각자 살아요, 후암동에서. 그래서 한 번에 3집을 신청했어요. 할머니 집, 우리 집, 엄마 집. 그래서 이 집은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할머님이 사셨던 집인데, 본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와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여기 수영장에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했던 추억이 있는 집. 그래서 그걸 기록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기록을 했던 집이고, 그렇게 동네에 오래 살았던 토박이거나, 뭐 그런 분들이어서 동네에 정말 애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거나, 또는 토박이까지는 아니고, 뭐 젊은 분들, 뭐 여기 와서 산지 2년, 3년 이렇게 밖에 안 됐는데, 대부분 신청하시는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집이 엄청 막 요즘에 인테리어 잘 해놓은 집 이런 집들은 아니, 정말 살림집이에요. 평범한 살림집인데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이 동네에 살면서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후암동이나 동네가 살아보니까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 동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활동을 알게 돼서 여기 참여하고 싶고 내 동네, 내 집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집 자체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네가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집에 대해서도 애정이 생기는, 내가 소유했던 아니든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이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주로 저희한테 이 후암 가로고 신청을 하십니다. 이것도 사실 초기에 저희 사실 후암 가로 담당하시는 또 다른 건축사님이신데 이것도 초기에 했던 집 중에 하나인데, 이 집은 저희가 기억에 남는 게 인터뷰 중에 우리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본인이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집을 실물로 눈으로는 보잖아요. 근데 도면으로는, 그림으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살거나 오피스텔 사면 인터넷에 치면은 도면이 다 있어요. 몇 단지에 몇 평형, A타입, B타입. 근데 이런 주택가의 집들은 도면이 없죠. 오래된 집들은 더구나 구청회가 더 없고. 근데 저희가 도면을 그래서 보여드리니까 처음으로 두 따님하고 그걸 놓고 보면서 너 방이 이렇게 생겼네, 뭐 부엌하고 주방이 이렇게 있네, 이런 얘기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록하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기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액자를 선물해 드려요. 요게 이제 요 분의 사는 요 전체 집을 도면으로 한 거를 제가 다시 색을 칠해서 드리는 액자고, 요거는 이제 집에 걸어 드리게끔 하고, 요것도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도면이나 이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반드시 하는 거를 전제로 이거를 신청을 받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돈을 받고 하지 않거든요. 이거 무료로 이거를 하는데, 무료가 아니라 저희는 돈을 쓰면서 하는 거죠. 인건비도 쓰고 이거 제작하는 돈도 쓰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 취지는 단순히 무작정 기록해야지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 있는 이런 오래된 집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나 이거 신청해 주실 주민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분들도 우연히 이걸 보면은 이 집이 이런 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걸 공유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 대문이라든가 담장에 이런 현판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를 전제로 제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여기 후암 거실 근처에 있는 집인데, 우리 어머님도 신청하실 때 이 집에 사연이 남는 거는 이 액자를 2개를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이 집을 팔고 떠난 어르신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 입장에서는 한평생 돈 모아서 여기서 이 집 사서 사시면서 자녀분들 다 출가시키고 결혼시켜서 출가시키고 이제 사시다가 부득이 팔고 떠나셨는데, 그럼 그 집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겠어. 사실은 저희보다도 저희 윗세대의 부모님들 집에 대한 그 마이홈에 대한 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뭔가 이거를 유의미하게 선물로 드리고 싶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너무 좋고 저희가 기록하는 목적도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뭐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충분히 해드리겠다고 해서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어머니 드리고 하나는 그 이사 가신 분한테 택배로 보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했던 집들의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도에 아마 표현이 다 안 됐을 텐데 30개 가까이 했어요. 근데 꼭 후암동이 아니더라도 여기 해방촌이거든요. 이쪽은 약간 가로일동. 그래서 사실 눈에 동의 경계는 우리한테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뭔가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한테만 동의 어떤 경계가 중요하지, 사는 사람들한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후암가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요 지도가 기준이에요. 저희는 요 지도 안에 있는 집들이면 하겠다.
근데 가끔 요 지도 밖에 있는 멀리 있는 데서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보는 요 안에서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많은 수를 한 건 아니에요. 5년에 30개 했으니까, 5년, 6년 동안 30개 했으니까 많이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하나를 하더라도 꾸준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꾸준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관계 맺기 그리고 건축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컨텐츠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몇 년 전이긴 한데요, 이렇게 전시를 초창기에 해보기도, 처음 전시했던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전시를 해본 적이 없다가 후암가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좀 요청이 와서 또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기록한 컨텐츠를 가지고 마을의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만든 공간이 후암노트라고 하는 전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굉장히 작은 3평짜리 공간이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원래 이랬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후암가록했던 집들이라든가 그런 사연들을 전시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긴 한데, 이 당시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늘 문이 열려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서 이곳을 보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시 공간, 뭐 수도도 있고 뭐 정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다 한 번씩 들리기도 하시고, 뭐 지역에 왔던 청년들, 뭐 주말에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근데 이때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이때 좋았던 점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쓰는 공간이었다는 점. 그래서 실제로 엄마 아빠 없이 여기 초등학교가 있고 이제 어린이집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와서 여기 에어컨 틀어져 있고 겨울이면 난방되고 뭐 수도 있고 뭐 정수기 있고 하니까 자기네끼리 노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유튜브 보고 뭐 어디서 컵떡볶이 사갖고 와서 컵떡볶이 와서 먹고 그냥 아지트가 된 거죠, 아이들끼리. 왜냐면 어른도 없죠. 시원하죠. 놀이터는 더웠고 막 그런데 시원하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하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아지트 같은 공간으로 되게 잘 쓰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리를 위해서 사실 폐쇄하면서 지금 성격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막 있었던 공간이에요. 재밌는 건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전혀 눈치를 안 봐요. 제가 가서 청소하잖아요. 그럼 여기 앉아있다가 나가거나 뭐 비키지도 않고 다리만 이렇게 살짝 들어요. 청소하라고. 그 정도로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던 공간이어서, 지금은 이 모습으로 제가 운영을 안 해서 이때 모습이 조금 그리울 때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저희 것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 그림을 받아서 전시하게 됐어요. 이때 반응이 좋았고, 제가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그림이었어요. 사실 잘 안 보이는데, 누가 그런지 사실 이름은 있지만 제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는데, 이제 이 전시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이 공간에서 아이들 그림을 받고 전시하고 싶으니까 접수 받습니다 해서 포스터 붙여서 전시를 받았는데, 이제 그냥 주제는 후암동이었어요. 근데 뭐 주제가 맞든 안 맞든 다 접수를 받았는데, 후암동의 그림을 주세요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 그림이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여기 집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근데 재밌는 거 두 집이 실제로 나란히 있는 집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저희 사무실이고요.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싸이집이라고 했던 기록했다라는 집, 저 위에 있거든요. 해방촌에. 그 두 집을 이 아이가 어디서 봤는지 보고 그랬겠죠? 같이 붙여서 그려서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집 아이인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죠. 어쨌든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저희의 어떤 후암가록이라든가 저희 사무소를 알고 부모님이 시켰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려준 거라서 굉장히 좀 감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작품 걸어주고 다 이 캡션이라고 하는 거 다 달아줬어요. 제목, 누가 그렸고, 뭐 크레파스인지 물감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 이후로는 저희가 후암가록이라고 하는 그 기록하는 거에 좀 연장선상에서 사라져가는 것들, 오래된 동네 이런 걸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좀 젊은 작가님을 초대해서 전시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주로 하시는 작가님이시고, 네. 제가 이런 젊은 작가님들 초대하고 굉장히 좀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미 후암동을 그리셨던 작가님들도 있는데 본인 작품 중에 후암동이 없으면 제가 미리 섭외하잖아요. 작가님들을 뭐 몇 월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후암동 작품도 만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여드렸던 이 홍태호 작가님도 후암동 작품이 한 2-3개를 만들어서 같이 전시해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딘데? 보면 아시니까 굉장히 좀
뜻깊었던, 그리고 되게 감사했던, 그래서 제가 이 홍태호 작가님 그림은 제가 구입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 후암동 그림 구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했었고, 이건 서울수집이라고 하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계정을 운영하시는 작가님이신데, 저희가 전시를 요청드리니까 일부러 그때 막 폐점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문을 닫는 이 문구점을 아카이빙 해주셨어요. 아까 유퀴즈에 소개됐던. 그래서 이 사장님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스토리를 담아서 전시해주셨던.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이거 막 주면서 점포 정리하고 있을 때거든요. 주면서 가져가서 전시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전시했던, 문방구에 팔던 거. 네. 그런 기억이 있고, 뭐 동네 미술학원하고도 같이 기획해서 큰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하기도 했었고, 이런 좀 소소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것도 방명록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암가로고 전시하고 이런 동네 이야기들이 계속 이 공간에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든 뭐 어르신이든 동네 처음 왔던 분들이든 후암동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스스로 좀 돌이켜보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사실 좀 기능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사실 여기는 전혀 수익이 없었죠. 이 공간. 왜냐면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할 때는 수익도 없고 거꾸로 저희 작가님들 모시고 공간 드리고 막 이렇게 홍보하고 막 그렇게 좀 비용을 들여가면서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1년 가까이 아예 문을 못 열었어요. 왜냐면은 출입 관리도 안 되고 무인 운영하는데 뭐 방명록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아예 문을 닫아둔 사이에 그러면 아예 좀 리뉴얼을 해서 공간의 성격을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조금 공간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바꿔서 조금 더 다양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화이트 큐브 형태로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팝업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또 뭐 바빠서 기획을 못하기도 한 것도 있는데 대관으로 많이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시 공간. 네. 그래서 원래 목표는 연말과 연초에는 우리 후암가록 한 것들을 좀 전시하자 이런 목표 가지고 그 사이에는 뭐 대관이든 뭐 기획 전시든 하자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콘텐츠를 바꿔가는 작은 전시 공간으로 하자라고 하긴 했는데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는 최근에는 못하고 있고 이렇게 대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전시, 이거는 제가 좀 초대해서 한 전시긴 한데 비교적 최근에 전시들 하고 있고 이런 전시들은 기본적으로 늘 개방돼 있어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걸 전제로 하긴 해요.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후암가록이라고 하는 마을 아카이빙을 시작해서 그게 컨텐츠화 되다 보니까 마을의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게 되고 그거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집 밖으로 나온 공유 공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든 공유 공간들이 있고요. 하나는 마을 아카이빙을 하면서 굉장히 작지만 전시 공간을 만들게 된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후암동에서 지난 한 5, 6년간 쭉 진행해온 활동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